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 10 시작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예, 지수가 좀 오르는 것 같더니만 또 지금은 소폭 마이너스로 좀 전환을 해서 3천선을 내준 흐름들이네요. 어쨌든 뭐 3천선이 견고하진 않지만 뭐 많이 밀려가는 것보다는 등락 장세가 펼쳐진다는 거고요. 또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동안의 주도주는 뭐 엔터, 미디어, 메타버스 이런 거 있는데요. 최근에 어제 보면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했고요. 조선주 튀어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이런 종목으로의 좀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 이런 거 기관들이 결국 이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 수급 변화들을 체크하면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 고민들을 가져봅니다. 오늘 마침 그 자동차주 관련해 자동차주도 차기 그 주도주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위원과 함께 이따가 자동차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시간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부담들을 떨쳐내면서 잘 넘어가야 될 텐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익 펀치 시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이요. 유엔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부장님은 각각 추격주와 눌림주 어떤 종목 제시하셨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추격주는요. 오늘 주신 종목 확인해보면 두산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눌림주고 추격주로는 두산중공업을 주셨습니다. 각각의 포인트 잡아볼게요. 아마 위치가 살짝 바뀐 것 같아요. 포인트가 조선업 실적 및 턴어라운드 기대는 현대중공업이고요. 그린에너지로 원자력 각국 추진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포인트입니다. 체크하시면서 시청자분도 참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추격주 얘기 먼저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추격주는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 뭐 조선업에 대한 이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이제 헤비테일이다 보니까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수주 받은 이후에 실적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요. 그 사이 동안 이제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던 부분들, 예전에 좀 수주 경쟁 속에서 저가 수주하면서 상당히 조선주들이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저가 수주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가 수주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뭐 적자가 강하게 이어지겠고 내년도부터는 좀 적자폭을 줄이면서 내후년도부터는 이제 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 일단 뭐 현대 미포조선이 상당히 좀 강하긴 한데요. 오히려 좀 현대중공업이 후발로 올라오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계금의 꾸준한 좀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 편입될 수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수력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지금 갑자기 확 빠지면서 주가가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뭐 보합권 정도 계속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일정 부분 좀 접근하시는 전략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좀 분할로 접근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목표가는 직전 최고점 13만 5천 원인데요. 그 정도까지도 계속 좀 한번 노려보는 전략, 단기적으로 한 10만 7천 원 정도에다가 손절선 두시고 조선업 전체적으로도 관심 좀 갖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좀 분할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가 10월 25일경부터 해서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현대중공업 일단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직전 고점 가격 라인을 목표가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두산중공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올해 두산중공업은 정말 급등의 시기를 거치기도 했다가 또 내어주는 흐름도 보이기도 하고 다시 좀 부각되고도 있는데요. 유럽권에서는 친환경 에너지로 원전을 선택하면서 시장에서는 여러 이슈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매매 포인트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뭐 일단 뭐 에너지 부족 부분이라든지 뭐 원자재 급등 부분,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인플레를 좀 야기시키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뭐 한수원 사장님이 이제 연말 연초에 수주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뭐 전기차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만은 전기차를 타려면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 부족한 전기들을 위해서는 대체 에너지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전기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차를 탈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면은 가격
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이 좀 적고 그다음에 친환경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린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 프랑스나 영국 등도 그래서 계속 원전 채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 유럽이나 뭐 미국 쪽도 그린 에너지 섹터에다가 이제 원자력을 좀 넣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하게 뭐 발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원전에 대한 관심도 물론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눌림주로 이걸 선택을 했는데요. 뭐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뭐 지금부터 조금씩 나눠 가실 필요가 있겠고 좀 방어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한 23,000원대 초반 정도 뭐 이 정도를 좀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계속 분할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고 손절선은 뭐 약간 조금 뭐 한 22,000원 정도 강하게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것으로 좀 정해드릴 수 있겠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목표가는 뭐 직전 최고점이 27,500원입니다. 27,500원. 네, 아니죠. 32,000원이네요, 보니까. 네, 32,000원 정도가 최고점인데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27,000원, 8,000원? 여기 좀 넘어간다라면 한 3만 원대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로 좀 드리겠고요. 뭐 저점에서 좀 차분히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전 고점인 32,000원 부근으로 좀 그 전에 목표가 3만 원에 설정을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오늘은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 저희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